갑작스레 불어닥친 찬바람이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10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아들 집 창가에서 바라본 풍경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공간이라 생각했던 이 방에서 오늘은 짐을 싸야 한다는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80살, 10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평범한 노인이에요. 사실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굴곡지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저도 나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1944년 일제강점기 막바지에 태어났어요.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후 격변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고 키우며 우리 가족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큰아들 정훈이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작은 아들 정민이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였어요. 처음엔 저도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정민이와 며느리 수연이가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라는 말에 결국 제 오래된 집을 팔고 아들 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수연이가 직장에 나가면 집안일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정민이와 수연이가 야근할 때면 저녁 식사도 준비해 두었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며느리의 그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점차 주방에서 설 자리가 사라져갔습니다. 요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안일도 손주들 돌보는 일도 점점 저한테 맡기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졌어요. 아이들 공부는 제가 봐줄게요. 손주들도 커가면서 할머니보다는 친구들, 스마트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러다 3년 전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꼭 필요할 때만 나가세요. 어머니, 약은 제가 챙겨 드릴게요. 혼자 드시다가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처음엔 그저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활 반경은 점점 좁아졌어요. 예전에는 동네 노인정도 다니고 마트도 혼자 가곤 했는데 어느새 집 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제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어머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방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 방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불편한 점도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으로 마음의 허전함을 달랬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손주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사야 살다 보면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어디로 가는데? 인천 송도로 가려고 해요. 제가 회사에서 발령이 났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지. 그때였어요. 정민이와 수연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정민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송도 집은 지금보다 작아서요. 방이 3개밖에 없어요. 애들 방, 저희 방, 그리고 거실. 어머니를 모실 공간이 없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큰 집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정훈 오빠도 좋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10년 동안 같이 살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모실 공간이 없다니요.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을까요? 큰아들 정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정훈이네 가족도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갑자기 노인네가 들어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기로요. 남편이 남겨준 국민연금이 매달 45만 원 정도 나오고 다행히 제가 아들 집으로 들어올 때 집을 판 돈 일부를 적금에 넣어둔 게 있었어요. 10년 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돈이라 그대로 있었죠. 그 돈이면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에겐 아직 제 결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알았다고만 대답했죠. 그들은 제가 큰아들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몰래 부동산 앱을 다운받아 근처 월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제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찾다 보면 나이 든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있겠지 싶었어요. 며칠을 검색한 끝에 근처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원룸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제 연금으로 생활하면 빠듯하겠지만 먹을 것을 아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인에게 연락해서 집을 보러 갔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도 딸려 있었고요. 집주인은 처음에 제 나이를 듣고 망설이는 듯 했지만 3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주겠다고 하니 계약하자고 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빨리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아들 내외에게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용기를 내서 아들 내외에게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정민아, 수연아. 나 이야기가 있어.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집 구했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어디에요? 여기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이미 계약금도 걸었어.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댁에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난 혼자 살 거야. 내 능력껏. 정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댁이 어디라고 계약까지 하셨어요? 취소하세요. 그리고 형님 댁으로 가시면 돼요. 제 마음에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어요. 정민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아직 정신은 멀쩡해.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이번 주말에 나갈 테니 걱정 말거라.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10년 동안 보아온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놀이터, 가로등,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능선. 이제 이 풍경도 남의 것이 되는구나 싶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항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노년에는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것조차 부담인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는 거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짐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1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하지만 이제 갈 곳은 작은 원룸이니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그리고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특히 정민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손주들은 아직 어렸죠. 초등학교에 다니던 녀석들이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한 장씩 옷을 정리하며 어떤 것을 가져갈지 고민했어요. 계절별로 몇 벌씩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았던 골동품 시계 몇 개와 제 보석함, 그리고 평소 즐겨 마시던 둥글레차도 챙겼어요.
늘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던 둥글레차는 제 작은 행복이었거든요. 구수한 향이 나면서 목 넘김이 부드러워 좋아했어요. 그 친숙한 맛이 새로운 집에서도 위안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배가 고파 부엌으로 나갔는데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제가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두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니, 이제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통이 보였어요. 평소 수연이가 해주던 음식들이었죠. 문득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망설이다 말을 꺼냈어요. 정말 혼자 사실 거예요? 정훈 오빠네도 좋다고 했는데. 수연아, 걱정 마. 내가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연세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 마음은 아직 젊어. 그 말에 수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문이 열리고 큰손주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민준이는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짐 정리하고 있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할머니가 이제 혼자 살아볼 거야. 왜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손주의 순수한 물음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준아,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할머니가 가도 자주 보러 갈게. 아빠가 회사 때문에 이사 간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할머니를 위한 방이 없대. 그래서 할머니가 따로 살기로 했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방 줄게요. 저는 동생이랑 같이 써도 돼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해결하려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고마워, 우리 손주.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독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도 이제 곧 대학생이잖아. 공부에 집중해야지.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등이 어느새 넓어져 있었습니다. 아, 정말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나간 후 창가에 앉아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설렘, 손주들과 보낸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조금씩 멀어져 가는 가족들 사이에서 느꼈던 소외감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문득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장을 볼 수 있을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여러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80년을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다시 짐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오늘따라 식탁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혼자 사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 내 결정이야. 어떤 집인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위험한 곳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필요 없다. 내가 봐서 괜찮은 곳이야. 하지만 어머니, 요즘 사기도 많고. 정민아, 난 내 어머니야.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 정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수연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했어요.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알았다. 내일 같이 가보자. 그렇게 정민이네 가족과 함께 새 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 반지하 원룸이 마음에 들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이와 수연이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새 집을 보러 갔어요. 주소를 알려주자 정민이가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니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에 도착했어요. 어제 방문했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모두 내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인가요? 정민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래, 여기야.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해서 열쇠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문을 열자 어둡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창문이 작아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얼룩이 있었습니다. 방이 너무 습하고 어두워요.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정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해. 하지만 손주들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작은 손주 서윤이는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어두워요.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민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위험해요. 정민아,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그래도 이런 곳은. 그때 수연이가 정민이의 팔을 잡고 잠시 떨어져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후 정민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사 가는 날짜를 조금 미룰 수 있어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결정했어. 내일 이사할 거야.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잘하는 걸까?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모두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도 내일 있을 이사를 위해 마지막 짐 정리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어 방을 나섰어요. 부엌을 지나가는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정민이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민아, 왜 안 자고? 정민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더니 곧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아, 왜 그래? 다가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한데? 어머니를 이렇게 내보내게 되어서. 정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민아, 그런 마음 갖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정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오랫동안 아들의 머리카락을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새치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송도 집이 작은 건 맞지만. 정민이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뭐? 말해봐. 사실 수연이가 어머니와 계속 같이 살기 힘들다고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소외감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랬구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 말만 듣고. 하지만 어머니를 이런 곳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정민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민아,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너희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들아, 이제 엄마 좀 믿어줘. 8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정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오늘 그 집을 보고 나서 정말 괜찮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그 집은 너무 위험해요. 정민아, 제가 월세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곳으로요.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화가 풀리면서도 이제 와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가 결정한 대로 할게. 내일 그 집으로 이사할 거야. 어머니, 걱정 마라.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정민이를 달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 정말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이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 짐을 옮겨주었어요. 많지 않은 짐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작은 텔레비전, 옷가지 몇 벌, 소중한 사진첩과 기념품들,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만 가져갔어요. 이사를 마치고 정민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주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자주 놀러 올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서윤이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수연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민이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아들. 잘 지내.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왔습니다. 새 집으로 들어서니 낯설고 어두운 공간이 저를 맞았어요. 창문이 작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게 정말 제 선택이 맞는지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나답게 살아보자.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조금씩 소외되어 가는 느낌, 그리고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현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니까요. 남편을 위한 아내도 아이들을 위한 어머니도 손주를 위한 할머니도 아닌 그저 김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비록 창문이 작아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 할 일을 계획했어요. 우선 근처 슈퍼마켓을 둘러보고 동네 구경도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죠.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동네를 살폈어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고 저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도 여럿 보였어요. 문득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그분은 공원 한쪽에서 태극권을 하고 계셨어요. 우아하고 부드러운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태극권 하시는 거 보기 좋네요. 할머니가 저를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요. 매일 아침 여기서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요. 혹시 같이 하실래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따라하면 되니까요. 제 이름은 박정희예요. 김순자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 막 이사 왔어요. 그렇게 저는 박정희 할머니와 함께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동작에 익숙해지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박정희 할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였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이 되었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정희 할머니의 말에 위안을 얻었어요. 저는 아직 적응 중이에요. 10년 동안 아들 집에서 살다가 어제 이사 나왔거든요. 그랬군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저희 노인정에 한번 놀러 오세요. 좋은 분들 많아요. 정희 할머니의 초대에 고마웠어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기대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봤어요. 혼자 먹을 양으로 채소안만 구입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지갑을 열었는데 문득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아껴 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점심을 먹은 뒤 잠시 TV를 보며 휴식을 취했어요. 오후에는 정희 할머니가 알려준 노인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노인정은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모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한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네, 이 동네에 어제 이사 왔어요. 김순자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 노인정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김영호 회장님이 저를 다른 어르신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모두 반갑게 맞아주셔서 금방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정희 할머니와 태극권을 하고 오후에는 노인정에 들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응,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지 와.
그날 오후 정민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집 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집을 정리하고 꾸민 덕분에 처음보다 훨씬 밝고 아늑해 보였거든요. 작은 화분도 놓고 벽에는 손주들 사진도 붙였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꾸며봤어.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정민이가 감탄하는 모습에 뿌듯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사실 이사 계획이 취소됐어요. 응? 왜? 회사에서 갑자기 발령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저희 집으로 오셔도 돼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민이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막 시작한 저만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죠. 어머니? 제 침묵에 정민이가 조심스레 불렀어요. 정민아,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기로 했어. 정민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이 좁은 집에서. 좁아도 내 집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 하지만 어머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 엄마가 이제 새 친구들도 생겼고 매일 운동도 하고 있어.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정민이는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자주 놀러와. 손주들도 데리고. 네, 어머니. 그렇게 정민이는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에서 정희 할머니와 태극권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문득 물으셨어요. 순자 씨, 혹시 우리 동아리에 같이 할래요? 동아리요? 네, 우리 같은 나이대 할머니들이 모여서 합창을 해요. 재미있어요. 합창이라. 예전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잊고 살았던 취미였죠. 한번 해볼게요. 그날 오후 정희 할머니를 따라 근처 복지관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실버 하모니라는 합창 동아리를 만났습니다. 모두 6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합창 연습이 끝난 후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저처럼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분,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 심지어 자식이 없어 평생 혼자 사신 분도 계셨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황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외로움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행복을 찾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 2회 합창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노래 속에 녹아들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합창단 지휘자이신 박 선생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달에 구청에서 주최하는 실버 페스티벌에 우리 합창단이 초청받았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어요. 저도 처음으로 무대에 설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정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정민아,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음 달에 구청에서 하는 축제에 내가 속한 합창단이 공연한대. 너희도 보러 올래? 합창단이요? 어머니, 합창을 하세요? 정민이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응,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 재미있더라고. 정말 대단하세요. 물론 가족 모두 보러 갈게요. 날짜가 언제예요? 날짜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은 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합창단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며 파트를 외웠어요. 오랜만에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가족들이 공연장을 찾아왔어요. 정민이 가족뿐만 아니라 큰아들 정훈이 가족도 함께 왔습니다. 모두 저를 응원하기 위해 멀리서 온 것이었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가족들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 파이팅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박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어요. 보리밭이라는 노래였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 설렘, 그리고 자부심.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들을 만났을 때 손주들이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서윤이가 기쁘게 말했어요. 우와, 할머니가 이렇게 노래를 잘 하시는 줄 몰랐어요. 민준이도 감탄했습니다. 정민이와 정훈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은 처음 봐요. 정훈이가 말했어요. 그래? 사실 나도 이런 내 모습이 새롭게 느껴져.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제 새로운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극권 합창단 그리고 노인정에서 만난 새 친구들까지.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됐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세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 삶이 즐거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행복해.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내보내다니. 수연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수연아.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 삶을 찾았잖아. 그 말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들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구석에 처박혀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제가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번갈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오며 관심을 보였고 저도 그들의 삶을 응원해 주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작은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고 주 2회 합창 연습에 참여하며 때로는 노인정 친구들과 소소한 여행도 다녀옵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육도 받아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도 하고 유튜브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넓어진 것 같아 기쁩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날 때. 그럴 때면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이사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 작은 집이 정말 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어제 합창단 친구들이 선물해준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어요. 순자 씨의 새 출발 1주년을 축하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죠. 그 케이크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제 새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할 예정이에요.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마음만은 넓게 열어 모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둥글레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구수한 향기가 온몸에 퍼지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 친숙한 맛이 제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는 둥글레차는 제 작은 행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년 전 아들 집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자식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제 자신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8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딸, 아내, 어머니, 할머니. 하지만 정작 김순자로서의 삶은 살지 못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여요. 그곳에서 태극권을 배우고 새 친구를 만난 것이 제 변화의 시작이었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곧 가족들이 도착할 시간이 됐어요. 알록달록한 풍선과 작은 선물들도 몇 개 준비해 두었습니다. 크게 차려놓은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죠. 손주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민준이와 서윤이는 각자 직접 만든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새 집에서의 1주년을 축하해요.
서윤이가 건넨 카드에는 어설픈 그림과 함께 우리 할머니 최고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어서 정민이 부부와 정훈이 가족도 도착했어요. 모두 선물을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정민이가 건넨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화분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미니 장미였죠. 창가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매일 보시면 행복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수연이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예쁘네. 정훈이 가족은 실용적인 전기장판을 선물했어요. 어머니, 겨울에 춥지 않게 이거 깔고 주무세요. 모두의 선물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니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한 시간이었어요. 손주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공원에 대해 물어보았고 저는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다음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서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래, 다음 주말에 와서 같이 해보자. 식사를 하며 정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실까 싶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니? 네, 오히려 어머니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와 살 때보다 훨씬 활기차시고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정훈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서. 정훈아,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엄마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너희도 너희 삶이 있고. 식사 후 정민이가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어머니, 새 출발 1주년을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가족들이 돌아간 후 조용해진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린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 별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남편도 어딘가에서 저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1년 전 아들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 시간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제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일은 합창단 친구들과 근교로 작은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모은 회비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첫 번째 여행이에요. 기대가 되면서도 설렙니다. 이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8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비로소 김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세월이 흘러 언젠가 제가 더 이상 혼자 살기 어려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제 선택을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라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날의 아픔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가 됩니다.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80세에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요.